네, 안녕하세요. 알데바람 밸류랩 타오입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 SK 하이닉스를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제목에도 썼지만 저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래요. 우주의 미미한 존재지만, 주식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지만, 실력도 뭣도 없지만, 저 미미한 존재인 타우는 SK 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샤프 지수,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샤프 지수, 매물대 부담, 그리고 정책 리스크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더 선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반도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씩 좋아하니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두 가지씩 좋아하잖아. 응? 먼저 위험 조정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을 봤을 때 위험 조정 수익률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이유고요. 보통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은 샤프 지수라는 걸로 측정을 하는데, 샤프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샤프 지수가 3이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2.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 구간으로 측정을 했을 때 위험 대비 수익률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높게 나온다고요. 예, 요거는 일단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물대 부담이 적어요. 매물대 부담이 가볍다. 자, 고점 대비해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 빠졌어요. 하이닉스는 거의 반토막 났다가 최근에 좀 올라와서 마이너스 44% 빠졌다고요. 자, 이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잖아. 그리고 23% 정도면 그냥 뭐 올라오겠자고 이제 버티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근데 이게 마이너스 44% 이렇게 반토막 나게 되면 그 위로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지금 주가에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야. 지금 이 사람들 상당수가 본전하면 팔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컵했는데, 예? 이게 매물 부담이 돼갖고 주가 상승할 때마다 상승에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매물대 측면에서도 마이크론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부담이 심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훨씬 가볍다. 이렇게 위험 조정 수익률, 매물대 부담, 이 두 가지가 마이크론이 훨씬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리스크. 진짜 정책 리스크 하면 진짜 정치 이슈로 인한 기업 이익 오염 위험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알잖아 우리. 이게 진짜 할 말 많은데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위험 조정 수익률과 위험 조정 수익률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위에 있고 매물대 부담도 적다.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리고 정책 리스크에서도 하이닉스 대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위험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반도체 투자를 한다면, 순수 HBM 플레이어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보다 투자 가치 측면에서 높다. 투자하기에는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다. 나는 그렇게 선호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먼저요, 샤프 비율이 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와가지고 막 하이닉스 이게 막 검색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샤프 지수가 뭐야? 뭐 누르는 샤프 펜슬이야? 뭐야?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약간 고상하게 샤프 비율이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 좀 알아야 돼요. 투자 상식. 응? 샤프 비율이라는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쓰긴 했는데 이게 주가 수익률로 보면 돼요. 주식 수익률. 기간 동안 주가 수익률이 있잖아. 그 주가 수익률에서 국채 수익률을 빼줘요. 무위험 수익률을 빼줘요. 국채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국채 수익률을 빼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국채 대비해서 몇 프로를 더 벌었냐. 요거죠. 어떤 주식이 국채 대비해서 몇 프로를 더 벌었냐를 요거 보통 주식의 리스크를 우리 수익률의 변동성,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잖아. 유식한 말로 세타. 예. 요 세타로 나눠가지고 변동성으로 나눠가지고 위험 대비, 그러니까 주식의 위험을 측정하는 위험 대비 위험 한 단위당 국채 수익률을 초과하는 주가 수익률이 몇 프로 났느냐 이렇게 표준화해서 보는 거예요. 위험 한 단위당 국채를 초과하는 수익률이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그거를 이제 비율로 표시를 해서 샤프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같이 100%를 벌어도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면서 번 주식이나 계좌랑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수익률을 낸 계좌랑은 질이 다르잖아.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번 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이 수익률을 벌어도 완만하게 우상향 계좌는 변동성이 낮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분모가 작잖아. 우리 초등학교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잖아. 적어도 주식 투자할 정도면.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어때? 분모 위험이 작아지면 어때요? 샤프 비율은 높아지겠지.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완만히 상승해서 리스크가 작은 포트폴리오나 주식의 경우에는 분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샤프 비율이 높게 나올 거잖아. 생각을 해봐. 100% 수익률인데 리스크가 10인 거랑 리스크 분모가 5인 거랑 샤프 비율이 몇이 나오나. 숫자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똑같이 수익률을 벌어도 우리가 어디에 더 밸류를 둔다? 리스크가 낮은 자산이나 주식에 좀 더 밸류를 주겠다. 그걸 측정하는 지표가 뭐다? 샤프 비율이다. 그러니까 출렁출렁 거리면서 10% 번 주식이랑 조금 출렁거리면서 10% 번 주식이 있다면 후자 조금 출렁거리면서 10% 번 뒤에 주식이 샤프 비율이 높게 나올 테니까 우리는 그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샤프 비율이 높은 그 두 번째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야. 이 샤프 비율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덜 흔들리면서 더 벌었다는 뜻. 덜 흔들리면서 더 벌었다는 뜻. 응? 덜 흘리면서 더 벌었다는 뜻. 장기 투자가가 급락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가? 예? 심리적 지속 가능성까지 담고 있는 지표라는 거야. 예, 그래서 숫자가 덜 흔들리면서 더 벌었냐?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덜 흔들리면서 더 번 주식이나 포트폴리오가 샤프 지수가 높게 나오니까 이거를 높게 평가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어때요? 외우면 돼요. 샤프 지수는 어떻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다. 샤프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샤프 지수 외우면 돼.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외웁시다. 예. 우리 이제 좀 안 되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이해 안 된다는데. 예?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보세요. 샤프 지수가 뭔지. 숫자 너무 많아. 어려운 거야. 나도 이해하는데. 미미한 나도 이해하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봐요. 그러니까 잘 그래도 모르겠으면 샤프 지수는 뭐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다. 예. 그럼 이제 어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하이닉스랑 샤프 지수로 비교해 보면 되겠네.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패를 까봤더니 샤프 비율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샤프 비율이 3, 예? SK 하이닉스가 샤프 비율이 2.5, 2.49 이렇게 2.5. 어떻게 계산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연한산 수익률이 223% 정도 되거든요. 요 구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203%. 그러니까 보면 연안산 수익률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높죠. 수익률이 비록 D램에서 세계 3위지만 기술력도 하이닉스가 좋다고 하지만 연안산 수익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높아요. 수익률도. 그리고 변동성 보세요. 리스크로 본다는 변동성 72.9% 연안산 변동성이, 하이닉스는 80.5%. 와, 변동성 진짜 높죠. 리스크. 예, 높아요. 하이닉스가 훨씬 커. 변동성은. 그럼 최대 낙폭은,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39%고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4.7%. 고점 대비 그냥 반토막 더 났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야. 머리 거의 쪼개질 뻔. 보면 자, 어때요? 이게 보면 수익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높고요. 리스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낮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샤프 비율을 계산했더니 그렇게 나온 게 뭐예요? 샤프 비율 223%에서 미국 국채금리 4% 빼주고 무위험 이자율을 국채금리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23%에서 국채금리 10년 금리 4%를 빼준 다음에 72.9로 나눠주면 되잖아. 얘는 하이닉스는 어때요? 203%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2.5 빼주고 80.5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런 샤프 비율이 나온다고. 요렇게 해서 계산된 게 3이고 2.5야. 예. 소티노 비율은 샤프 비율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 필요 없고 샤프 비율만 놓고 봐도 어때요? 샤프 비율을 놓고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를 월등히 앞선다. 심지어 연안산 수익률도 높고 리스크도 낮다 이거야. 그래서 샤프 비율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높게 나왔다. 이런 뚜렷한 장점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이크론을 SK 하이닉스보다 선호하는 이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샤프 비율로 이제 과거의 성과를 봤죠, 우리가. 이번에는 앞으로 오를 때 얼마나 이 주식이 무거울지 가벼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무겁게 뭔가에 발목 잡힐지, 물귀신한테 잡혀 있을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지. 일단, 그죠?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르는 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매도 물량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매도 물량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두 종목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지. 어떤 종목이 날아오를 때 덜 발목 잡혀 있나.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매물대, 영어로는 이제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 납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매물대는 가격대별로 거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의 분포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차트 왼쪽에 붙어 있는 이 가로막대들이 이 매물의 거래의 분포, 거래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이 가격대별로. 막대가 길수록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고 손바뀜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핵심은 이 막대의 위치인데요. 현재가보다 아래에 있는 현재가보다 요 아래 요 아래에 있는 얘네들 현재가보다 아래에 있는 매물대는 지지선이 돼. 지지선. 이게 그 가격대에 산 사람들이 이익 구간이라 급하게 팔 이유도 없고, 이 가격대 산 사람들은 오히려 눌리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예? 반대로 현재 거보다 위에 있는 구간 있죠. 요 구간들. 요 구간들은 위에 있는 매물대는 그 가격에 사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주가가 본전 근처에 오면 우와 살았다. 드디어 하느님이 170층에 묶여있는 나를 살려주러 구두대가 왔구나 이러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매물을 던지는 자리라고요. 이걸 이제 본전 매도라고 하는데,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이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매물대가 있다면. 이 문제죠. 그래서 이 위 머리 위에 매물대가 두꺼운 종목들은요,
같은 호재가 나와도 상승하기가 무거워져요. 머리에 눌린 게 많으니까. 머리 이만큼 막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쏟아질 거 아닌가 봐. 예, 조심해.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종목들은 이게 상승할 때 좀 무겁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한번 그래요. 이제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물대가 어떠냐고 이제 보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고점 1255달러에서 현재는 한 970달러까지 떨어져서 고점 대비 납부분 23% 정도고요. 요 매물대, 요즘 가격대, 여기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 매물대 쌓인 게요, 약 15%밖에 안 돼요. 네. 요 1000달러 이상 구간에서 거래량이 9.8%고요. 현재가가 포함된 일부 밴드를 포함해도 매물대는 15%예요. 많지 않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매물대 부담에서 비교적 가볍다. 이거죠. 그럼 하이닉스는 매물대 부담이 어떨까요? 뒤에 한번 보시죠. SK 하이닉스 매물대의 특징은요, 보시면 머리 위에 매물의 벽이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위에 매물대의 비중이요, 누적해서 39%예요. 39%. 자, 여기 보면 여기 12.3%, 여기 12.3%, 요 그 위가 8.3%, 또 8.0%, 여기 240만대, 260만대 한 4.8%, 그 위가 한 2.9% 있다고. 이거 하여튼 여기 이 구간 다 합치면 39%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40% 가까이가 지금 머리 위에 쌓여 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야? 하이닉스가 전고점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뭐 170만, 200만, 220만, 240만, 이게 층마다 170층, 200층, 220만, 220층, 240층마다 본전에 오면 판단하는 물량이 계단처럼 대기하고 있다고요. 무지막지하게 전체 거래량의 40%가. 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반등을 해도 한층 오를 때마다 매물을 소화하느라고 이게 상승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같은 호재라도 주가의 반응이 무뎌지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머리 위에 쌓인 물량이 15%밖에 안 돼. 가벼워. 같은 호재가 나도 마이크론은 쉽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때요? 하이닉스는 매물이 이게 지금 위에 쌓인 매물 부담이 40%야. 전체 거래량이. 이거 언제 다 뚫고 올라가. 무슨 관우도 아니고 뭐 게이트 하나 지나갈 때마다 적장에 목을 패고 적장에 목을 베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고 이게.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적 좀 같은 돈을 같이 투자하더라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매물 부담이 적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SK 하이닉스보다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정책 리스크예요. 이 정책 리스크. 이제 표정 보면 이게 나오죠. 썩은 표정 보면 이 정책 리스크. 이거 초과 이익 환수 논의 딱 나오자마자 나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초과 이익이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초과 이익이라는 거 자체, 초과 이익을 뭘로 정의할 건데? 그거부터 되게 모호하고요. 예? 초과 이익을 어떻게 정할지도 모호하고, 그러면 초과 이익 이익 많이 났을 때 초과 이익으로 뺏어가면 손실 났을 때 그럼 나라 세금으로 메꿔주나? 그거 아니잖아요. 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났다고 해갖고 정부가 임의대로
오, 야, 너 뭐 돈 좀 벌었다더라. 야, 뭐 깡패도 아니고 찾아와갖고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의 이익을 뺏어가냐고. 이건 여기 썼지만 이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귀속이 흔들리는 리스크예요. 이게 주주자본주의에서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고. 아, 그럼 차라리 법인세를 올려. 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의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는 거니까. 과연 이때 이런 논의가 6월 29일부터 이렇게 기사 나는데 이게 과연 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지는데 과연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 정말? 에? 아무 영향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당국자들, 정치인들? 아, 진짜 말이야. 웃기는 양반들이야, 도대체. 그럼 진짜. 그러면 52시간 근무 제한을 반도체 업종은 좀 풀어주기라도 하든지. 힘들 때는 맨날 재벌 해체하자, 재벌 박살내자, 온갖, 기업 경영할 때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죽도록 일해가지고 이익 좀 떨어질 때가 되니까 그 이익은 나눠 갖자? 이제사? 니들이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돼? 아유,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올 때마다 내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렇게 잘 차려진 만찬이 있어. 정말 어디 호텔 뷔페 같은 데 가서 정말 잘 차려진 파인 다이닝 이런 멋진 음식이 나왔단 말이야.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웬 그지 같은 새끼들이 몇 놈 튀어나오더니, 보지도 못한, 막 냄새나는 새끼들이 한 3-4명 튀어나오더니 숟가락에 막 이래갖고 그 파인다이닝 그 맛있는 반찬 그 음식을 푹 떠갖고 그렇게 먹는 거야. 더불어 먹어야 잘 살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 음식 먹고 싶어요? 에? 내가 그런 느낌이었어. 예. 싫어. 그 뒤로는 이거 하이닉스 이거 침 묻었다 이거. 이거는 안 되겠다. 마이크론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하이닉스는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물론 저도 하이닉스 조금 갖고 있어요. 정찰대로 한 2주 샀다가 지금 정찰대 거의 만신창이 돼가지고 국내 가지고 있어야 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2주 갖고 있다가 막 손실 엄청 보고 있는데 손실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좀 보고 있고, 마이크론이 아주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샤프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하이닉스 대비해서 크게 높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게 나오더라. 두 번째는 매물 때 부담도 마이크론이 적어. 오를 때 훨씬 빨리 오를 것 같아. 세 번째는 정치 리스크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의 핵을 이루는 정치 리스크에서부터 자유로워,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는 발목 잡혔어, 지금. 예.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런 세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들이 좀 있으니까 빼고 순수 D램 플레이어에서 하이닉스로 투자해야 되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조건 하이닉스보다 투자 순위에서 우선한다. 둘 중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강력히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논의를 근거로 해서. 예, 오늘 이렇게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 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고, 예,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뭔지 아시죠?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10명에 1명 남았어. 9명이야, 구독자. 예. 얼마나 좋아. 10번째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잖아. 예,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루 이틀 안에 또 좋은 콘텐츠 올라가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저의
알데바란 밸류 랩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그 독특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또 올라갈 테니까 기대하시고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